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권력 핵심부에서 충돌이 났을까?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정 몰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아니 이걸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보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본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명품백을 건넨 장본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최재형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그 영상 인터뷰에서만 계속 뵀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의 첫 방문이신데요.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좀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사실은 저는 10여 년 전부터 통일운동, 대북 강연, 또 북한 남북 문제 이런 강연을 하고 통일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과장된 표현으로 통일의 아버지, 뭐 통일운동한 그런 쪽의 캐릭터를 원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졸지에 몰카 목사, 디올 목사, 샤넬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공 목사까지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저의 진심과 또 저의 중심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파악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김건희 여사는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아버님 가까운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만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사까지 굳이 얘기하자면 네.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 모친이 모두 양평 출신이고 네. 김건희 여사도 양평 읍내에서 태어났고 그 뭐 동생 또 언니 또 네. 오빠도 있고 다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이 양평군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희 큰형님도 양평군청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를 하셨고 또 부친이 양평에서 이제 서울약국이라고 운영하셨을 때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청소년 때 뭐 진보다리도 맡기러 가고 장날 되면 약도 심부름 가고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동생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남동생 언니 형부 모두 제가 나온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대학이 조그맣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통일운동을 한국에 나와서 1년에 6개월, 8개월 치루하면서 전국에 대중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 체제 유지, 민족 공조를 주장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후보가 대선 기간에 뭐 선제 타격을 비롯해 가지고 적대시 정책 굉장히 아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과 정책을 많이 발표해서 제가 강연을 하면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들이 목사님은 교포니까 진영 놀이를 떠나서 좀 조언 좀 해주고 자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 성향은 아니지만 윤 후보가 제 성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라고 누가 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캠프 번호, 여사 번호, 대통령 윤 후보 번호까지 다 알려줘서 여기서는 바빠서 내가 못하고 미국 돌아가서 이제 저는 연말에 돌아갔다가 성탄절 이제 신년을 보냈다가 다시 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접촉을 했죠. 이명수 7시간 녹취록 사건이 끝난 직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사가 전화 통화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녹취록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녹음될까 봐. 그래서 이제 메신저로 소통을 하다가 또 인간적인 면모 그런 부분도 내가 이제 좀 보듬어주고 대선 기간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잖아요. 어찌됐든 인간적으로 보면 의혹에 시달려가지고 뭐 텔레비만 틀면 본인 얘기, 유튜브만 뭐 시청하면 본인 얘기, 뭐 악의적인 것부터 뭐 팩트지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위로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고향 얘기도 나오고 가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대북 조언 네. 뭐 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용산으로 나온 거에 관한 이야기 영부인이 되면 어떻게 해달라는 주문 네. 이런 것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를 나눈 관계가 됐고 네. 그 결과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본행사도 초청을 받았고 네. 135명만 초청받는 신라호텔 국빈만찬 에도?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전체 과정을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 민족 간의 화해,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네. 좀 남북 관계를 어떤 좀 평화적 관계로 만드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판단해서 뭐 이러저러한 접촉을 하셨다. 당연하죠. 책도 네. 뭐 좀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책을 드렸어요? 아, 책은 네. 이제 너무 꽁충 뛰어 넘어가셨는데 네. 이 타임라인을 네. 책은 제가 여름 휴가 때를 맞이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첫 휴가 네. 8월 1일이었는데 네. 일주일 전에 뉴스 보도가 나가잖아요. 과거에도 대통령이 휴가가 되면 저도를 가느니 청남대를 가느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뉴스 보도 나오길래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7월 23일 날 제가 쓴 책 저서 8권과 네. 또 고급 양주를 한 3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내가 이제 워낙 약주를 좋아하시고 때문에 책을 뭐 잘 읽겠어요. 그냥만 스타일이. 그러니까 술 꼴짝꼴짝 마시면서 좀 읽어봐라 하는 차원에서 네. 그냥 책만 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을 내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하고 예. 꼭 읽어봐라. 꼭 읽어야 되는 대목만 또 체크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따끈따끈하게 내 방북을 해서 방북기도 네. 방북기를 책으로 쓴 것도 있고 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네. 학자들이 뭐 이렇게 담론을 내놓고 뭐 통일 정책을 내놓은 것보다 또 사실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목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노동자들을 무슨 불량한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태일 실록 1, 2권 저자기 때문에 네. 노동정책도 잘하라고 전태일 실록도 1, 2권도 주고 해가지고 전해주면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선물도 전해준 거죠. 네. 하여튼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목사님께서 어떤 책을 건네셨을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이 다양한데 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그 책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최초로 네.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이 되나 안 되나 네. 북한의 순안공항에 있는 고려 링크 기지국하고 예. 또 이제 평양의 그 어느 호텔에서 예. 기지국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돈을 굉장히 고액을 주고 최초라서 고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까지 예. 700~800불 정도 들었는데 와. 그 돈을 주고 카톡 한 번 쓰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폰이 우리가 쓰는 폰하고 똑같이 우리 모든 메신저나 이런 게 확 터지는 겁니다. 구글과 연동이 되고 예. 그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묵혀져 있던 페이스북 쪽지나 카톡이 한꺼번에 터졌을 거 아닙니까? 개통하는 순간에 예.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왜 그걸 하는가 하면 전 통일운동가니까 네. 남북을 가로막는 DMZ 38선 철조망도 담이 헐어지는 것도 내가 원하지만 남과 북을 가로막는 전파의 장벽도 헐고 싶어서 네. 상징적으로 그렇게 내가 해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러더라. 책도 주고 예.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양의 음식을 먹어보고 쓴 요리책도 2권을 냈습니다. 예. 평양냉면이라는 책과 예. 평양에서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라는 책도 예. 있었고 예. 다양한 책들. 다양하게 북한을 알 수 있는 네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북한 바로 알기.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책을 또 중요한 8권. 책인데 이거는 마침 또 이제 정운영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이낙연 씨가 이제 캠프에. 총리했을 때 네. 그때 당시 현직 총리와 총리 비서실장이었을 때 네.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이라는 책.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청소년 시절에 손정도 목사님과 인연을 맺고 손정도 목사님이 육문중학교를 보내주고 그 손정도 목사님 교회 길림 조선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최초의 공산주의 학습 이론을 했던 그 어떤 전기를 쓴 거를 제가 이제 정운영 씨가 그때 당시 비서실장에 있었으니까 네. 미리 사전에 이거를
그거를 어떤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출판했는데 네. 그것도 읽어보라고 제가 줬죠. 네.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해를 예. 객관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뜻에서 그 책도 네. 줬고 다양한 책을 줬습니다. 예. 그 책을 주신 다음에 어떤 피드백 같은 거를 받으신 뭐 잘 읽었다고 읽어보겠노라고 했고 잘 네. 읽었다고 또 읽었대요? 카톡에 이렇게 답변도 줬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뭘 그냥 뭐 형식적으로 했겠지 뭘 읽었겠어요 언제. 예. 저는 이권계획 국정농단 인사개혁 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그 책을 읽겠습니까? 그래서요. 자, 그 얘기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이슈는요. 명품백 관련한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 안에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명품백을 받은 것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 뭐 어쩌고 통화했다는 대목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크게 남북관계 뭐 역할을 하겠다. 네. 그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공무원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포부도 너무 궁금하던데요. 근데 일단은 그 체크 포인트에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네. 내가 후보니까 네.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가 이제 네, 통화상의 코칭을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김건희 씨한테 네. 누나 그랬는데 누나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후보니까 나는 안 되고 우리 오빠 소개해 줄게요. 우리 오빠 인터뷰에 그랬거든. 네. 내가 후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는 건 남편 윤석열과 정당이 집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그리고 나랑 만났을 때 2차 접견 때 네.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알겠다. 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것은 그분의 특별한 어투나 말투가 아니라 네.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집권하고 네. 집권의 시나리오를 짜고 집권의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주도를 했고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윤석열을 앞세워서 본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본인이 이제 주관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너무 모르니까 네. 내가 그걸 폭로한 겁니다. 예. 그분은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극장에 데려와 가지고 팝콘 먹는 거 찍는 거 예. 뭐 빵가게 가서 뭐 다 차단하고 빵을 사는 이런 연출 내가 마음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에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네. 5층과 2층에 집무실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2층에 있고 5층은 보조 집무실인데 그걸 네. 두 분이 다 공유를 하고 오르락내락하면서 다 같이 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받고 예. 그다음에 정책도 관여하고 예. 뭐 넷플릭스 정책에 투자하는 것도 보고를 받고 관여하고 또 뭐 부산 엑스포 하는 것도 PPT 관련된 거 다 자기가 관여하고 뭐 하고 나라의 이런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본인이 역대 영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사가 단순하게 그냥 대통령 놀이,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집권자, 실권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야, 그게. 그 모든 이런 어투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게 돌아가는 게 윤곽이 잡히지 그냥 영부인이 조금 직책을 벗어나서 오버하는 거다. 너무 국정을 농단하는 거다라고 그 정도로만 지금 파악들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네. 큰 오산입니다. 그거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네. 무슨 질문인지 생각도 안 나.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네, 막 괜찮습니다. 그 미식령 휴게소라고 과거에 운영을 했잖아요. 최은순 씨가. 예. 그 미식령 휴게소의 그 법인 그 등록증을 보면 뭐 대표이사
또 이사 이런 네. 운영진들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최은순이 대표, 그다음에 최은순 씨의 사업 파트너면서 동거인인 김충식 씨, 네. 또 아들 김진우, 그다음에 딸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재돼 있는데 네. 지금 현 정권의 비선 라인이 딱 그 멤버들이 딱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야. 미식령 휴게소 멤버들이에요. 미식령 휴게소 멤버가 현 집권 세력의 실세들인 거지. 비선 라인의 실세, 네. 그리고 정책 라인의 실세는 뭐 김태효라든지 또 예. 따로 있고 예. 비공식 라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매체가 지금 2주 연속 뭐 폭로하고 있잖아요. 네. 뭐 김충식 씨의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도 네. 사우디에게 일부러 져줬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김충숙 씨가 일부러 져줬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신기를 건드리고 그러면 우리 국책 사업도 망가지고 본인과 사우디의 사업 벌려놓은 것도 저거 하니까 일부러 져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충식 씨가 깊이 개입돼 있고 김진우 씨는 이 정권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총 매니저가 돼가지고 모든 대통령 청사 리모델링 하는 거 관절 리모델링 하는 걸 딱 김건희 여사 커머너 콘텐츠 때 관련된 업체들을 막 되지도 않는 두세 명 이 직원뿐이 없는 이런 사설 이런 아주 그런 형편없는 회사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게 비공식적으로 다 이걸 정식 수주를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수주 맡길 때니까 얼마 우리한테 줘 이거 아니겠어요? 네. 왜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혹은 야당이 너무 무디고 네. 너무 릴렉스한 것 같아서 예.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목사님께서 직접 복장이 터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직접 나서시게 되셨다. 뭐 나선다는 것보다도 기회가 이렇게 돼서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됐습니다. 하게 되셨다라는 말씀 주시고 뭔 질문 하셨죠? 예. 간단하게 내가 그것만 핵심적으로 다 던질게요. 예.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래요. 예.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세칭 김건희 일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장이 아니라 예. 이것도 뭐 디올백 찍듯이 찍어 보여야 믿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팩트를 얘기합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언론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디올백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뭐 옛날에 열린 공간원에서 지금 계속 네.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매체지만 어차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오늘 예. 서울의 소리도 아니지만 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특정은 특정이니까 예. 그걸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체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 제가 외신기자 클럽을 통해서 국회 또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공을 폭로한 것도 아시죠? 네. 추가적으로. 네. 디올백 사건 또 인사 개입 사건 네. 천공 사건이 아니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겠지만 네. 다음 대선 때 여성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꿈은 무산됐겠지만 그것을 내다본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씀 지금 하셔가지고. 뭘 충격적입니까? 제가 놀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예민하게 이렇게 깊이 관심 가지면 다 그게 그림이 보입니다. 네. 네. 자, 목사님. 네. 힐러리를 힐러리를 꿈꾼 거지. 예. 남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예, 남편이 클린턴이- 재선을 하는 동안에 예. 또 본인도 예. 대통령을 꿈꿔서 출마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힐러리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정말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 준비를 그럼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집권한 거는 하나의 이건 워밍업이야 이거는. 예. 그리고 알잖아요. 네. 대구의 시장 아주머니께서 네. 인터뷰한 충격적인 영상이 있잖아요.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영상이 많이 회자됐잖아. 때려 죽여도 국힘당을 찍는 사람들이 30%는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잘하면 김건희가 출마해도 예. 영부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예견한 분이 김건희 여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께 네.
제가 사실은 다음 대선에 여성 대통령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 네. 그분의 모든 나하고 1차 접견 2시간 36분 동안 했던 1차 접견이나 네. 2차 접견 네. 아니면 뭐 이런 카톡 대화를 통해서 보면 네.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네, 할수 남북 관계를 나선다고 그러고 네. 5년 내 1차 접견 마치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난 그냥 고꾸라지는 줄 알았어요. 충격 먹어서. 예. 목사님 내가 5년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네?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때는 목사님 5년 내에 제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 여러 번 내가 누누이 발설했는데 인터뷰 나가서 네.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네. 본인이 이미 이것은 현재 5년의 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다음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검사 윤석열을 딱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부가 되고 네. 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네. 윤석열의 능력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작동돼 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일취월장 만들어놨다. 승승장구한 것이고 예. 대선에 도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대선에서 캠프 관여부터 모든 것도 김건희 여사의 작용이 지대했던 거고 지배적인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네. 절대 대통령 국정수행 못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뭐 여사를 사저로 유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과거 폐비를 시켜가지고 왕비를 어제 초가집에 폐비시키고 그 둘레를 가시넝쿨로 해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 접근하듯이 네.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퍼리 시켜가지고 완전히 분리시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하야 성명 발표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3개월 내에 하야 성명 발표.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이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경제 공동체, 뭐 아바타 관계 이런 걸로도 표현이 안 돼. 네. 하여튼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선생님 저도 뭐 들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저도 참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 카메라만 없으면 저도 참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얘기해 진짜지. 아이고 우리 그래야 이 시청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뭐 아니, 이렇게 법률- 유튜브 대한언론 뉴미디어가 뭘 눈치를 봅니까? 뭐 아니, 방송심의위원회 뭘 봤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시원시원하십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자는 예, 네. 좀 팩트 파인딩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처럼 시원시원하게. 저도 팩트가 아니면 강연하는 사람이고 책을 집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의 발언이나 책이 논문 각주로도 인용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천공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백공선사라는 백공도 알고 예. 아니 실제로 백공도 있어요. 내가 인천공항 호텔에서 아니 목사님, 들어보세요. 백공은 또 누굽니까? 아니 백공은. 인천공항 만공도 있습니까? 만공? 만공도 있어요. 제가 인천공항 호텔에서 어떡하면 좋아. 인천공항 호텔에서 만공 나왔- 강연을 했어요. 예. 인천공항 옆에 무슨 호텔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하는데 백공선사라고 예. 제 앞에 뭔가 발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는 예. 강연을 네. 했는데 그래서 예. 백공, 천공, 만공 다 있어요. 누구를 지금 원하십니까? 순서대로 백공부터 가겠습니다. 백공. 어떤 사람입니까? 백공선사. 예? 아니 백공은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백공은? 자기 페이스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네. 다루고 네. 훌륭하신 분이고 네. 만공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공이 문제인 거죠. 백공과 만공은 괜찮은데 천공이 문제다. 예, 천공이 근데 문제예요. 목사님하고 오랜 인연이 있으셨다면서요. 오래진 않고 네. 2018년 6월 달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네. 만난 내가 연원이를 알지. 예. 부산 해운대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러 갔어요. 네. 저는 뭐 고작 그래봐야 뭐 7, 80명 놓고 강연을 했고 네. 천공은 거의 1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려서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강연을 하더라고. 그때는 천공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진정스승이라 그랬어요. 진정스승. 그땐 진정스승이에요. 네. 뭐가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꾸네. 진정해야 할 일이 많은지 아무튼 진정스승으로 했는데 그 스텝 중에 한 사람의 키가 큰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재미교포 목사님이고 뭐 통일운동하는 네. 분 아니십니까? 예, 이렇게 예, 예.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예. 명함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나 잊어버렸는데 그날 밤 8시에 예. 연락이 온 거야. 천공 측에서. 예. 스위트룸에 우리 진정 선생님께서 묵고 계신데 네. 목사님을 티타임 초청하셨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간다 그랬지. 예. 가가지고 스위트룸에 갔더니 완전히 스위트룸 하나를 통째로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숙소에 묵고 있는데 엄마 예.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굉장히 아마 빠릿빠릿 움직이는 예. 조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누는데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눈 거야. 천공하고. 천공과.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내 저거에는. 왜냐면 수염 나고 아주 신수가 좋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무모한 질문도 해서 혹시 산삼 먹는 거 있냐? 너무 피부도 아주 그냥 발그스름하고 이게 뭐 아주 그냥 같은 뭔가 그 도사들의 그 예, 기운이 나요. 포스는 풍겨. 그랬더니 예. 뭐 산삼을 안 먹고 밥새끼 먹는다 이러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나누고 당신이 무슨 조직이냐? 정치 조직이냐? 종교 조직이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네. 뭐 그런 얘기도 도 닦는 모임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철학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철학 모임. 그러면서 뭐 내가 감동 먹은 것도 있어. 예. 고아원을 뭐 뛰쳐나와서 이제 부산의 어느 산에 신신산골에 들어가서 이제 7년 동안 묵으면서 예.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남긴 음식들 예. 그다음에 구슬하고 간 음식들 이런 거를 먹으면서 7년 동안 거기서 이제 참선을 하면서 쓰레기만 주셨다는 거야. 청소하고 산속을. 예. 이쁘잖아요. 네. 자연보호 운동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쓰레기를 청소했다니까 예. 그 마음이 갸륵해서 예. 그거는 내가 아주 메모까지 했다고 아주 정말 대단하다. 기륵하다. 예. 예. 그래서 남북 문제를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내가 실망이 간 거야. 네. 실망이 된 거예요. 예. 반북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반북 이 반공사상으로 예. 딱 꽉 차 있어가지고 예. 아 나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만날 일이 없겠다고 예. 연락을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 사건,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있다는 걸 알고 예. 또 디올백 사건을 마친 이후에 내가 연락을 먼저 한 거예요. 아. 내가 6, 7년 전에 나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예. 그쪽에서 만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저를. 예. 그래가지고 경남 합천에 해인사가 있는 합천에 지금 뭔가 일을 벌려놓고 있어요. 천공이. 예. 거기 뭐 아지트도 있고 예. 용인의 수지에도 숙소가 있고. 예. 근데 뭐 거기서 올라왔어요. 예. 비서, 예. 뭐 운전기사, 경호원, 뭐 그리고 예. 늘 대우되는 여성분 신경의 예. 이사장이라고 예. 정법시대 이사장 네, 이런 맞아요. 사람을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온 예.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를 뭐 만나주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 기자들도 안 만나고. 그래서 저를 만나준 게 나는 너무 고맙고. 그런데 어디로 초청했는가 하면 바로 대통령 청사가 있는 담벼락. 직선거리로 100m 좀 넘는 거에 천공의 집무실이 있는데 네. 어느 호실이라고 내가 말씀 못하지만 2개 층을 고급 넓은 이제 오피스 집무실을 쓰는데 천공이. 거기로 저를 초청해서 네. 3시간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겁니다. 제가 그 공개된 영상이 바로 그거죠. 그거고 예. 공개된 영상은 첫 번째 만났을 때 영상이고 네. 2번을 이렇게 예. 그 집무실에서 만났고 예. 한 번은 서초동의 어느 지하 카페 예. 커피숍에서 예.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어요. 밖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건 뭐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진 찍고 막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거액을 주고 통째로 4시간을 빌렸어요. 아, 제 돈으로.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쪽에서 내가 요구한 건 만나자고 요구한 건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또 거기서도 3-4시간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공한테 궁금한 건 내가 다 물어봤고 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천공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대신 다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예. 내 속에는 기자가 100명, 예. 검사가 100명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마음가짐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고 네. 제가 또 제 신분을 알고 다 숨긴 건 하나도 없어. 네. 내가 재미교포 온 거 알고 북한 다니는 거 알고 단지 하나 숨긴 거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나의 관계는 밝히지를 않았어. 천공한테요. 예, 김건희 여사에게도 나와의 천공의 관계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고 네. 양쪽에 다 비밀을 유지한 채로 예. 양쪽을 만난 겁니다. 예. 그 서로 얘기했으면 큰일 나지. 예. 내가 이 역할을 못하지. 예. 자, 그러면 그 기자
기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 천공에게 다 하셨다고 하니까 네. 기자들이 천공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을 직접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분당 출연료 가격을 좀 산정을 많이 해주시면 내가 막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앞전에 뭐 네. 가셨던 분 네. 정도로 주시 그러면 제가 뭐 네. 꺼내놓을 리 없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출연료는 동일합니다. 저도 다른 데 매치하고 동일하게 말할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하느님 선교 사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돈에 출연료에 연연하시면 저희가 당혹스럽습니다. 그 천공이라는 네. 사람이 네.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네. 이분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성명서가 네. 진실된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취임식해서 지금까지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무슨 입장문 발표, 그다음에 무슨 사건에 대한 해명서 이런 게 다 궤변과 또 거짓과 이런 거였잖아요.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리투아니아 백화점 가서 쇼핑한 사건도 뭐 호객행위 삐끼한테 걸려가지고 왔다고 이런 정도의 대변인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발표 수준이기 때문에 나는 단 하나도 안 믿어요. 네, 거짓말 산실입니다. 네. 거짓말 공장이에요. 대통령실 대변인들은. 네. 뭘 믿겠습니까?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 네, 그러면 네. 실제로 개입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개입한 거죠. 총장 공간에 가서 네. 낙점을 시킨 거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 또 서울 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한 거라든지 또 천공이 또 다 이렇게 한남동 관저나 대통령실 청사에 뭘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뭔가 미신적인 걸 뭐 한 게 또 있어요. 지금은 내가 발표할 수 없고 그런 거라든지 천공이 관여를 안 하진 않았죠. 자, 그러면 네. 앞서 네. 목사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면 그 뒤에 천공이 있는 겁니까? 그 뒤에가 아니라 네. 동서남북 사방팔방 오방신을 좋아하잖아요. 천공과 김건희가 오방에 다 있지. 뒤에 천공이 대통령 뒤에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약간 유머를 쓴 건데 네. 그냥 모든 부분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사방팔방에서 천공이 그럼 국사의 모든 걸 개입한다고 봐야 돼요? 탁구장에 탁구 칠 때 핑퐁이지 뭐 천공이 탁 던져주면 네. 저기가 탁 받아가지고 예. 딱 어느 내각의 부서에 탁탁탁 던져줘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자기들만의 시스템 방법이 있고 천공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뭐 출연료 확답은 안 주지만 말씀을 드려야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함정에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뭐 유튜브로 올리면 그거 가지고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받아냈어. 근데 구체적으로 네. 이쪽 천공의 어떤 특별 네. 책임자가 네. 대통령실의 책임자와 함께 서로 파일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정책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네. 유튜브에만 올리면 적용한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예. 답변도 있었고 예, 실제로 천공이 얘기하고 나서 바뀐 게 많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천공이 얘기했던 것에 거울 삼아서 대통령실의 정책 혹은 대통령의 행보가 바뀐 경우도 많아요. 도어스태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지금 선진국 대열에서는 이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제가 목회자가 무슨 네. 탐사 프로젝트 팀장도 아니고 예. 뭐 FBI 요원도 아니고 예.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개입이 된 거는 네. 너무나 이게
내 눈에 보이고 포착이 되니까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을 수가 그렇죠. 없으셨던 그리고 거네요. 내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은 네. 신분상 이렇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 제약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국 국적자이고 네. 또 성직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이 그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총대를 메고 네. 종교적인 용어로 십자가 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적어도 미신에서만큼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공정성, 투명성이 이제 프로세스가 정확하고 인적 자원 전문가들이 피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고 프로세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다 시스템이 있고, 네. 이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서 이게 정책이 투명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밀실에서 무슨 짓을 이게 어디가 출처인지도 모를 정도의 정책들이 막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예. 예민한 제 촉으로 예. 해봤던 거고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됐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담벼락에서 수렴 청정을 하고 예. 그따위 짓들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심기경호만 하고 지금 뭐 그냥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들이 뭐 경찰이고 검찰이고 뭐 신뢰가 갑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촛불 들고 네. 대통령 청사 앞에 나오든지 네. 김건희 여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이든지 네. 운동을 벌리고 탄핵 운동을 벌이고 퇴진 운동을 벌려서 끌어내려야죠. 네. 예. 박근혜 탄핵, 그 최순실 사건은 최순실은 그래도 비선 라인이었잖아요. 그 최순실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그런 건 없잖아.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자리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무속인이 이렇게 네. 되는 마당인데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한국 교회 네. 이 보수 수구 세력들만 야단칠 게 아니라 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당선되는데 일조했습니까? 그 미신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싫어하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 교회가 나서서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예.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3시에 예. 매화쇼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예.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거라 그래서 매화쇼. 예. 저 최욱이가 하는 매불쇼는 매주 불금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짝퉁으로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네. 깨어나기를 여기에 이게 함께 이제 동조하라고 내가 그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첫 회를 어저께 방송을 했어요. 네. 그 많이 방송 보시면 네. 같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또 이렇게 꼼꼼하게 홍보도 하시고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정치 이슈가 뭐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입니다. 네. 예.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핵심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한동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 이니셜을 써서 한동이. 윤동이 아니에요? 윤동이, 죄송합니다. 예. 윤동이가 1심 동체였는데 예. 3인이 1심 동체였고 맞아요. 그리고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법무부로 이관됐잖아요. 네.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장차관이나 고위직을 이렇게 검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마지막 하고 국회 청문회로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은 네. 김건희 여사와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격한 것도 네. 내가 보는 앞에서 네. 우리 장 선생님하고 내 거리뿐이 안 되는 거리에서 예.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하면서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건 누군지 몰라. 예. 스피커폰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데 예. 그 내가 어린 데가 아니니까 알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예. 그냥 단순하게 뭐 추천 인물을 뭐 메모로 이렇게 하는 거나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가 돼가지고 이 주무르는 얘기였어요. 워딩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게 여긴 거지. 네. 근데 그 좋은 샘플인데 네. 한동훈은 모든 고위직 장차관들을 임명할 때 김건희 여사와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는 관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김건희 여사하고 모든 장차관의 인사를 둘이 협의 마지막 단계에선 조율을 했죠.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가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2층과 5층을 오르락내락하면서 같이 집무실을 쓰고 보고도 받는 분인데 그거 뭐 구분도 없고. 잘린 김대기 비서실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김대기 비서실장도 김건희 여사한테 우회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주요한 정책은 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룰을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얘기가 격가지로 하면 안 되니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동훈을 일단은 비대위원장으로 파견했잖아요. 두 내외가. 그래서 너희들은 이 디올백 사건, 최재형 목사 이 사건을 너는 무마시키고 잠재우는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총선을 준비해라. 그러고 미션을 줬는데 이놈의 한동훈이가 뭐 한동훈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파들이 몰려오고 뭐 그냥 뭐 이건 뭐 팬클럽 팔로우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약간 헷가닥한 거지. 이게 이 정권에 대한 욕심, 다음 대선까지 내다보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항상. 여구 야구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지.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이제 또 민심을 체크해 보니까 민심이 맞는 거지. 한동훈은 틀림없어. 그 여론을 채취한 게 맞아. 들어보니까 이거 디올백 사건은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 영부인 이런 사람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거 막 두 내외가 보니까 이거 이 잠재우라고 보내는데 이놈이 그냥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푸시하네 이러면서 이제 갸우뚱하다가 이제 뭐 또 누구 임명한 사건이 있었죠. 또 한 사람 그 사람도 임명하면서 비대위원 하나 누구 임명해 김경률 김경률 사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뿔따구가 난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큰 코 다치는 거지 두 내외가 지금. 지금 두 내외가 그 후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사과할 수 없다고 김건희가 그 측근들이나 이런 중요한 인물들한테 퍼뜨렸고 또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래도 뭐 내가 뭐가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거지 뭐 나는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여당의 내가 대표로서 그래도 뭐 권력에 내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해가지고 윤석열을 그대로 카피한 거야. 한동훈이가 내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겠다고 윤석열이가 그냥 떠들었잖아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이제 그걸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위원장 뭐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정치평론가들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는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다 임명직만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임명만 받았지 이 사람이 선출된 적이 없고 검증된 게 없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자기의 정책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비전이나 정책적인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파들 앞에서 셀카나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셀카나 찍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모닥불 앞에 가까이 날아가는 불나방 신세. 한동훈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저기 이준석 날아가고 또 이제 또 뭐 김기현 날아가고 또 이뇨한 날아가듯이 한순간에 날아갈 뭔가 이제 역학적인 관계가 이제 또 닫히죠. 그렇습니다. 임기가 지금 3년이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든지 불나방처럼 그렇게 휙 날아갈 치열합니다. 수가 있다. 한동훈은 만만치 않고 윤석열도 만만치 않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모르죠. 내가 김건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복잡 단안한 그 역학적인 우리가 예측 불허하는 또 묘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국민들한테 가장 좀 충격을 주는 사건은 디올백 사건이에요. 그게 가장 직접적이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준다고 덥석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을 수가 있는 무슨 300만 원이니까 앞에 샤넬 향수와 화장품 180만 원, 샤넬 300만 원, 500만 원 상당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배상 명가주 술, 또 30만 원대 양주, 책 8권. 나도 저자지만 내 책 내가 샀어요. 근데 저자라고 해서 우리 집 싸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책값, 그리고 램프, 국정 100일을 맞이해서 램프 선물했잖아요. 그럼 다음은 그게 얼마입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램프는 내가 동묘시장에서 벼룩시장에서 샀지만 새 건데 국정이 너무 어둡다. 쉽게 말하면 개판이다. 밝은 국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여고생들이 쓰는 예쁜 그 가스로 된 스탠드를 내가 선물했는데 그건 받았어요? 다 받았지. 안 받은 게 어딨어. 그건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아니, 접수하고. 카톡 보면 그 명품은 뭐 면담을 잡아주고 카톡이 그거는 마지막에 전달한 거. 후드티와 그다음에 이제 다운 점퍼, 오리털 잠바, 뭐 마스크와 머플러 이거는 반응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더 욕을 먹은 거지. 명품은 받고. 그러니까요. 서민옷은 안 받는다. 외면했다. 서민옷을 내가 그 구입해서 제시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된 게 그 수수한 자주색 이렇게 이런 거 후드티 입고 청치마 입고 목욕탕 쓰라빠 신고 경호원 그 사진을 나한테 제일 먼저 보내줬어요. 4장. 김건희 여사가. 그런 다음에 직접. 그런 다음에 4일 있다가 언론에 신문에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 사진 보낼 때 김건희 여사가 사진만 띡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구구절절히 얘기가 뭐라고 썼어요 거기에?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저는 대선 후보 부인 시절부터 윤기준 교수 운명할 때까지 장례제 치를 때까지 그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자주 소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친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평 고속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던가요, 김건희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진보나 좌파들이 자기를 너무 억울하게 공격해서 정말 참혹할이 많고 목숨을 끊을 만큼 자기는 고통스럽다는 걸 늘 호소했죠.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들자고 그랬어. 내가 책을 20권을 쓴 사람이니까 좀 잘 쓰냐. 당신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으면 팩트만 나한테 던져주면 내가 당신의 책을 하나 쓰겠다 그랬더니 그건 아주 정색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책은 쓰면 안 된다. 그렇지. 만약에 밝히면 밝힐 대로 실제 그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책을 뭐 쓰자고 그러겠어요? 줄리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니까. 네? 줄리 의혹도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고 다 사실이니까 알겠습니다. 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저자로서는 다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는 게 두려운 거죠.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것은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이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요.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치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카톡 사진을 보내면서 선물 사진을 먼저 찍어서 보냈어요. 여사님 이 사진을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정상적인 공무원의 배우자라면 목사님 이런 거 갖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그거 두고 오세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내고 나서 바로 여사가 직접 접견 일자와 장소를 알려주는 거 그거는 뭐예요? 가져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의도적 접근입니까? 그것을 이미 그게 습관화된 겁니다. 중앙지검 시절에 남편의 중앙지검장의 부인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코바나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130개 업체로부터 전시회 때 후원과 지원을 받고 이런 그 습관이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된 거고 네. 바뀌지가 않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거고 예. 내 것만 받았으면 내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공작이고 그러지만 네. 내 접견이 끝나고 나갈 때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2-4가 와가지고 사람은 2명인데 쇼핑백 선물을 3개를 들고 내 다음 대기자가 또 들어가는 걸 그 신라 찍었잖아요. 면세점. 신라 면세점과 또 2개의 선물. 네. 그러니까 그날 내가 만나는 날만 찍어도 그런 건데 다른 날까지 거기 기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많은 선물이 들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조중동 이런 사설들이나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언론이 아니라 정보유통회사 직원들도 이따위로 언론의 기능을 안 합니다.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부조리가 있으면 파헤치는 게 언론이잖아요. 네. 그 일을 대신해 주시면 나를 도와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불을 붙여야지. 어디서 그따위 소리들을 합니까? 네. 동아일보가요. 칼럼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는 아니 동아일보고 중앙일보고 조선일보고 아예 말할 가치들이 없어.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북 인사인데 들어보세요. 네. 친북 인사가 현역을 무사히 내가 몇 개월인지는 병역 증명서를 찾아봐야 한다. 현역으로 무사히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군도 무사히 다 마쳤고 네. 민방위까지 마쳤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 다 마쳤고 저는 애국자입니다. 한 번도 이런 나라의 룰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내 그 국가보안법 걸린 것도 무혐의로 다 풀려났습니다. 네. 다 내 떼서 기자가 1대1로 오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북한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가서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하지.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종북이다, 빨갱이다, 친북이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 다 고소고발 들어갈 거예요. 네.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 하는지. 네. 나는 북한에 가면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빠져나올 때까지 모든 걸 방북기로 다 공개를 했어요. 통일뉴스, 네. NK투데이, 주권방송 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 나의 그 일정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투명해요.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보수 언론에서 네. 목사님을 폄훼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네. 방법의 일환으로 너무 우습잖아요. 쓰고 있다라는 네, 네. 비판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김건희 여사 면담했을 때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것은 대통령 부인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아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소리만 들으면 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네. 그러니까 뭐 면티 입고 네. 뿔테 안경 끼고 노 메이크업으로 2다리 쫙 천박한 자세로 앉아 있고 그리고 가래침 뱉고 상대방하고 가래침을 뱉으면 그냥 뱉지 꼭 대화 상대와 아이 컨택을 하고 또 가래침을 뱉는 거예요. 무슨 그게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고 보통 가래를 자기가 많이 뱉는다 생각하면 밑에다가 쓰레기통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앞에다가 수북히 싸놓고 뱉은 데다가 또 뱉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또 인사청탁하는 걸 보니 제가 답답하고 저는 그래도 VIP로 대접해서 그 정도인데 제 다음에 접견자들은 제 대접 그 이하로 또 더 도도하게 대했다는 게 문제죠. 저는 그래도 VIP로 대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신라호텔 구피만찬도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대하는데 네. 신라 면세점 쇼핑백 들고 오는 저 서민 같은 분들은 얼마나 그 앞에서 또 도도하게 대했을 거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지. 근데 보세요. 해외 정상들하고 리셉션하고 파티하고 국내에서 무슨 행사할 때 보통 행사가 한두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사가 가래침 뱉는 거 봤습니까? 뭐냐? 참을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네. 참을 수 있는데도 뭐 편한 자리, 자기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막 그렇게 함부로 한 거야. 이렇게 이중적으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영부인이라면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네. 접견자를 만나면 접견자를 만날 때 네. 쌍화차 드시겠어요? 나한테는 냉수 달라고 그랬더니 쌍화차를 준다고 그래요. 하여튼 습관이 됐는지 왜 시골 다방 마담도
아닌데 왜 쌍화탕을 권유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조차도 영부인은 말하면 안 돼요. 비서들이 알아서 딱 내놓고 영부인은 그냥 적견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 주는 거 다 받고 경호 시스템 탈출해서 경호 시스템 다 무너뜨리고 주는 거 다 받고. 목사님께서 이제 금융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기중 교수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했을 때 이런 대목은 정말 국정농단이다. 이런 대목은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혹은 범법 행위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거는 내가 뭐 기억하기도 좀 그렇고 분명한 거는 금융위원회 임명하는 거와 관련된 워딩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내용. 그거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른 금융위원은 고위직이잖아요. 고위직인데 그것도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막 그렇게 본인이 여사는 사회적 약자 돌보는 거. 예를 들어 유경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를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잖아요. 18년 동안. 그래서 남산에 어린이회관도 있고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거기에 뭐 어린이 공원도 있고 뭐 많은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 어떤 사각지대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사가 어디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이원화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화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면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부속실이 뭐가 필요했어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내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속실을 안 두는 거예요. 제2부속실 설치가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내 사람이고 내 조직인데 뭘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민정수석실도 필요 없는 거지. 목사님 저기 그 보고 아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우회적으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일반 취재 기자들도 또 국회에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뭐 이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보고받는다라는 워딩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직접 들으신 적은 없으시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이렇게 그렇게 기사도 났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하겠다는 맥락은 어떤 거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아주 저급해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의 내피셜인 거예요. 대북관이나 통일관이. 근데 뭐 북한 동포들을 다 끼워넣어야 된다. 그거 못 끼워넣어요. 나도 정말 북한 동포들을 끔찍이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북한 동포들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 건 막 그냥 얘기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인권도 얘기하고 이제 통일되면 그 북한 동포들을 다 끼워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뭐 제가 뭐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뭐 대북 특사, 통일부 장관 뭐 이런 거는 뭐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1차 접견 때도 녹음이나 촬영은 안 됐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뭐 미국 국적인데 이게 뭐 국적을 취소하고 여기 정무직 같은 거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질문을 했고 그랬으니까. 김건희 여사가요? 1차 접견 때. 그러면은 장관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는 그거 시켜도 안 하고 미국 시민권 포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북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고관대직을 맡는다는 게 힘들고 이 우경화됐다고 하는 이번에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게 있어요. 실제 영상에 잡혔는데 장인수 기자가 그걸 안 넣었더라고. 내가 여사한테 그랬어요. 국정이 너무 우경화됐다. 그래서 나는 좌로도 우로도 치지 않고 균형 있게 국정을 수행해달라는 워딩을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발끈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발끈했습니까? 우리가 우경화됐다고 그랬는데요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대꾸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영상이 있다는 거죠? 영상에 있어요. 근데 장인수가 이제 김건희 여사 워딩 위주로 편집하다 보니까 내 거는 뺐는데 그것처럼 내가 조목조목 안 되는 것도 지적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우경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그렇죠. 왜 우경화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직원 기능직 요원들까지 다 그구들을 다 채워놨잖아요. 뭐 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5년 안에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을 대북 특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미국 국적 포기하고. 그건 내 추측이고. 그건 추정이고. 예, 예. 추정이고. 예. 이 실제로 사건만 그런 제안을 한 건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잘 지냈으면. 네. 여자하고 관계를 있다. 좋은 관계를 지냈으면 뭐 큰일 같이 하자. 네. 뭐 남북관계 나서자. 그다음에 네. 뭐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는 얘기도 여러 번 했고. 예. 그럼 남북 문제에 있어서 예. 뭐 뻔한 것이 뭐 예. 또 내가 그럴 만한 저것도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중후반부 문재인 정권 중후반부에서는 LA까지 사람을 보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박람을 하는 게 아마 뭔가 있었나 봐요. 방북 반대말이 박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정을 짜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예, 그래서 2박 3일짜리 일정 짜주기도 했고 3박 4일 짜주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예. 뭐 환영 행사하면 예. 한라산 올라가서 취소 행사하고 쪼락말고원에 내려와서 뭐 예. 말 한 필 기증받고 예. 4.3 항쟁 기념관 참배하고 이런 코스를 갈 때까지 내가 짜준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그 정도는 내가 자리매김 됐죠. 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예. 예. 네, 여기서 현장에 전국을 다니면서 캐리어를 끌고 예. 강연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정치인들이나 이런 실무자들도 저를 많이 그런 쪽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자리매김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고 요 정도로 하죠. 제가 다음 또. 네,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더 길게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끝으로 그래도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30초 정도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든지 저는 쉽게 얘기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국고가 있잖아요. 국고. 거기 뭐 몇 조가 있는지 몇십 조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국고가 이게 미식령 휴게소를 운영했던 이 조직들이 네. 이 가족 사기단들이 네. 이 국고도 이제 자기들 계좌나 자기들 근거로 이제 어떻게 하면 옮겨서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탈취해 갈까 나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거를 시민단체 또 대한 언론들 레거시 언론들이 다 졌다고 들으니까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뉴스타파가 뭐 윤석열 검찰의 그 뭐 검찰 특활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실 직원이 몇 명인지 직책과 이름을 밝혀라 해가지고 뉴스타파와 또 나 고발한 그 시민단체가 어디죠? 이번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설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하고 참여연대가 목사님 고발했어요? 윤석열 의원이 나를 한꺼번에 세 사람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서 고발했겠습니까? 이제 수요자 공여자 이거를 네.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냐 네. 이름과 직책을 발표하라. 이 두 단체가 공조해가지고 요구하는데 끝까지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 이런 거를 국고가 어떻게 엑스포 때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또 뭐 우리 수많은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뭐 해외 순방하는 예산이 막 더 부쩍 늘어나고 다 탕진하고 또 추가 예산을 쓰고 이런 거를 아주 매 눈으로 감시 감독하고 들춰내가지고 네. 국고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감시 견제를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카톡으로. 네. 여사님 링크까지 보냈어. 네. 고아원을 출소한 어느 학생이 네.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이제 사회로 진출하잖아. 네. 대학교 캠퍼스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 그 링크를 보내줬다고요. 네. 보내주면서 이런 거는 좀 여자가 돌보고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립 청소년 문제 여사님이 관심 갖고 많이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정권이 예. 코 묻은 돈을 빼먹는다는 말처럼 그 아이들 고아원을 출소한 아이들이 사회를 진출하는 그 정착 자금 몇백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중단을 시켰잖아.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런 돈까지
이걸 어디다 썼느냐 이거야. 이게 도대체 뭐 R&D 예산 5조를 뭐 이런 것도 네.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돈들을 다음 대선과 총선을 위해서 자금을 축적해 두려고 어디 이 친구들이 뭐 하여튼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 여러분이 잘 감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